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세계사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을 말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 하면 이제 독일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비스마르크예요. 이 사람은 프로이센의 재상이죠. 이 독일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38개로 막 분열되어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 프로이센이 가장 그래도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그 소국들 간에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관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들끼리는 서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매기지 말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힘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이 철혈 정책이죠. 이 비스마르크 이 사람은 외교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군비를 증강해서 병사, 이런 사람들의 군대를 힘이 세게 해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나라를 통합하자. 이게 철혈 정책이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바로 옆에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나머지들은 이제 나라를 이제 안정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말고도 이 주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랑도 동맹을 맺고 러시아랑도 동맹을 맺고 그래서 동맹을 많이 맺어가지고 안정된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나오는 비렐름 2세입니다. 자, 근데 이 비스마르크 이때에는 이 비렐름 1세가 왕이었거든요. 그게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통일했어요. 이렇게 안정된 외교수를 바탕으로 1871년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제국이 형성됐습니다. 이제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비렐름 1세, 그 다음에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비스마르크죠. 독일 제국을 형성해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비렐름 이후에 이제 비렐름 2세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패기 넘치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를 재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강력한 군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독일이 힘이 세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팽창시켜야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 동맹을 맺은 것들을 이 비렐름 2세는 다 동맹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위태위태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1차 세계대전을 하겠다라고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는 그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이 중요하죠. 그 원인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팽창 때문입니다. 제국주의가 뭐예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죠.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팔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자본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 자본가들이 이게 기업들이 몇 개가 독점해서 이 자본주의를 이끌고 나가죠. 독과점을 막 자기네들이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힘을 세지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식민지를 찾으려고 하죠.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장선 나라들이 영국, 이런 나라들 있죠. 그래서 삼시, 케이프타운, 캘커타, 그다음 카이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가지고 영국의 힘을 늘리고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독일도 산비,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요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토를 넓히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을 넓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민족도 다릅니다. 범슬라브지, 범게르만주의. 독일 대표, 그다음에 여기 범슬라브지, 아까 세르비아, 이제 러시아 쪽 이렇게 대립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뚜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제국주의들 간의 경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오스트리아의 이 사라예보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쐈죠. 그래서 황태자 부부가 죽은 이 사라예보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르비아를 누가 지원해 주냐면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 오스트리아를 누가 지원해 주게 되냐면 독일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양쪽이 교차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쪽이 독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스니아 지역은 세르비아가 이게 넘보고 있었고,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걸 합병하다 보니까 이 세르비아는 이거에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이 세르비아랑 러시아랑 같은 슬라브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참여합니다. 근데 이 독일은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쪽 반대쪽에는 프랑스가 있으니까 양쪽을 같이 공격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프랑스가 좀 약할 것이다 생각해서 프랑스를 치고 빨리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슐리펜 계획이 세웠는데 의외로 벨기에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고 프랑스도 막 마른 전투에 택시를 타고 막 빨리 와가지고 프랑스 군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도 조금 입장이 난처했죠. 네.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이 왜 많이 아냐면 새로운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기관총이 뭐예요? 한 번에 여러 번 두두두두두 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총에 사람들이 두두두두 막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숨게 되죠. 이게 참호입니다. 참호. 보통 사람 키의 1.5배, 그래서 막 2m, 3m 이 식으로 구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여기에서 숨어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삼호를 해서 전쟁이 오랫동안 좀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참호 구덩이에 있으니까 물도 많이 차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을 되면 입는 옷이 트렌치 코트죠. 근데 이 트렌치가 참호란 뜻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수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옷이 이때 트렌치 코트로 나오게 되고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이 고리가 수류탄 같은 거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요 옆에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크 같은 거 이제 자기의 소속 부대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하는 끼워 놓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의 그 유명한 메이커 버땡리 그거가 이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참호에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빨리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왔을 때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참호를 밀어버릴 수 있게 나온 게 이 탱크입니다. 탱크. 이제 마크 1이라고 최초의 탱크죠. 이 무한궤도 바퀴를 이용해서 이제 탱크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제 거기다 독가스를 막 뿜게 되죠. 구덩이에 독가스 뿜으면 어떡해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방독면입니다. 이것도 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찰 목적이었으나 이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게 된 이제 무인 전투기 같은 것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피게 되죠. 그래서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피게 되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던 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이 작전 유보트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근데 독일이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왜냐하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전세가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이 버티다 못해 1918년 11월 11일 독일 정전협정을 맺게 되죠. 자, 그럼 1차 세계대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파리 강화회의를 맺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죠. 이 체결 내용은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독일의 군비를 축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연맹이 창설되죠. 근데 이 국제연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국제연합이랑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국제연맹은 약간 형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대국인 이 미국과 소련이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어긴다고 해서 군사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슨한 이런 연합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의 결과 독일은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전쟁에서 졌는 데다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국가의 세금을 막 사람들한테 착출하다 보니까 이 독일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서 이걸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독일은 그래서 이제 히틀러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2차 세계대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배상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이 독일이 견딜 수 없다 이런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죠. 만평입니다. 자, 근데 1차 세계대전 결과 이게 완전 전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많이 죽기도 했고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군소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거기 여성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좀 향상됐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막 전쟁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그 다음에 성형수술, 그 다음에 이 군인들 재활, 다친 사람들 재활을 위해서 이제 필라테스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기관총, 뭐 탱크, 뭐 방독면 이런 거 다양한 무기가 등장을 했고 이제 전술 방법의 변화죠. 이제 전면전, 총력전, 소모전 이러한 전쟁 방법들이 바뀌게 됐다는 게 1차 세계대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